자, 지금부터 내역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성코스트 S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이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공사 목록이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공사를 작성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처음 실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자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회사명 그리고 작성자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요거 선택 부분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서 닫기를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이 창은 안 나타나게 되고 그냥 이제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명과 작성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계속 이 창이 뜰 거예요. 자, 닫기 하시고 자,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역을 작성하기 전에는 일단 가장 최근 단가가 있어야 되겠죠. 최신 단가가 적용되어 있는 품목이라든지 1위 대가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고 원가 계산서도 이제 거기에 맞는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자료를 먼저 다운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역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가장 최신 단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는 이 화면에서 처음 화면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관리 도구라고 있어요. 관리 도구.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료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자료 다운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품목군이라는 게 있고 원가 계산서, 그다음에 샘플 공사, 참고 자료 이렇게 있어요. 일단 지금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거니까 5월달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거거든요. 지금 최신이 5월달이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품목군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보면 제일 위에 2024년 5월 품목군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설치하는 거는 위에 보면은 데이터 다운 설치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PC에는 한번 설치를 했었어요. 이 품목군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품목군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덮어서 새로 설치를 하고 싶으면 확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취소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그냥 창 닫고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까지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면 이렇게 설치까지 다 됐다고 메시지가 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품목군은 설치가 된 거예요. 품목군, 요거는 이제 품목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자재라든지 농업이라든지 1위 대가라든지 중기견비 단가산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5월 달에 조사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품목군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품목군은 다운로드 받았고요. 원가 계산서를 다운로드 받는데 원가 계산서도 마찬가지 여기 넘어가셔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거 여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다운 설치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설치가 됐죠. 네. 그리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다운 설치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품목군을 설치를 하는 건데 요거는 실제로 여기 첨부되어 있는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다음 눌러서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까지 한 번에 그냥 자동으로 다 끝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만약에 데이터 다운 설치로 안 될 경우에 그때 이제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샘플 공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공사들이 여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참고 자료 쪽에 넘어가시면 여기는 저희가 현재 교육청에서 올려주는 그런 그 자료를 여기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사용하시면은 이런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폼셈이라든지 원가 계산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 자료 쪽에 오셔가지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군과 원가 계산서 이제 최신 걸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 이 창을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닫았고요. 이제 공사를 새로운 공사 내역서를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공사 관리라고 있어요. 자, 이쪽에 넘어가셔가지고 새로운 공사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공사 작성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사명을 입력을 하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입력하는 부분은 자, 여기에 공사명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공사명은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자, 통신공사니까 여기서 통신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품목군은 2024년 5월 품목군 가장 최신 거 이걸로 지정을 했고요. 2단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 공사를 작성할 때. 자, 그리고 발주처는 00시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쭉 많이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콤보 바스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원가 계산서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공사에 적용할 원가 계산서인데, 이 공사의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요율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공사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해서 자, 요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고 공사 작성 이렇게 눌러주시면 새로운 공사가 만들어져요. 이 원가 계산서는 잘못 선택했더라도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 공사 안에서 다시 또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일단 공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쪽 편에는 공종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 공종 목록이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우측편에는 왼쪽 편에서 선택한 세부 내역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에서 선택한 1위 대가라든지 품목이라든지 그런 항목을 선택했을 때 아래쪽에는 1위 대가를 선택했을 때는 1위 대가 세부 내역이 나타날 거고, 자재를 선택했으면은 여기에 자료집별 단가가 나타날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선택한 항목에 세부 정보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일단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공종을 만들어 줘야 돼요. 내역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공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이 상태에서 바로 입력을 하실 수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게 입력하는 화면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위에 여기에 수량을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량을 넣는 칸이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종을 만들고 들어와야 이제 여기에 수량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공종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종을 입력을 하는 방법은 위에 보면은 공종이라고 적힌 부분 있죠.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자, 통신간선공사라고 해가지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공종에서 이렇게 아래로 한 칸 내려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자, 이렇게 군의통신설비공사 해가지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거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만약에 통신공사라는 타이틀을 먼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통신공사라고 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통신공사에서 다시 아까 그 통신간선공사 이렇게 해서 엔터. 또 군의 통신설비 이렇게 해서 또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한 곳에서 이제 여기다가 공정명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위로 한 단계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종을 쭉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종을 쭉 다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공종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입력을 하는 거는 자, 여기 내역 입력이라고 있죠.
내역 입력 부분이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단 부분 그림 있는 이 버튼을 이 그림 있는 부분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 그림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화면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체 품목군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가 2024년 5월 품목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4년 24년도 5월 달에 자료집을 보고 여기다가 단가를 조사해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5월 달 자료라는 거죠.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게 있고 까만색으로 된 게 있어요. 자, 여기에 까만색으로 된 거는 여기에 자재 이렇게 적혀 있고요. 빨간색으로 된 거는 1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빨간색으로 된 거는 1위 대가이고 까만색으로 된 거는 자재예요. 자재는 말 그대로 이런 자재는 자재상에서 이제 구입할 때 이제 사용되는 거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자료 자재일 때는 거래 가격, 물가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집별로 단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1위 대가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1위 대가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하실 때 내가 입력을 할 때 이게 1위 대가면 1위 대가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재를 입력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이렇게 각 자료집마다 단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거는 공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내역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공량이 계산이 돼서 인건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시간에는 그냥 입력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은 자, 여기 노란색 된 부분 있죠? 자, 여기다가 검색을 하고 여기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자, 여기다가 수량을 넣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일단 검색을 하는 거는 여기다가 내가 사용할 항목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요 전선관 이렇게 찾으시면 가요 전선관이라고 들어간 거 아니 지금 이렇게 제가 가요 전선관 했는데 그냥 전선관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누르면 전선관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품명 검색 결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규격 검색 결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명 검색 결과라는 부분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품명이 있죠. 이런 품명들 중에 전선관이라고 적혀 있는 자재는 여기 다 걸려 나오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런 항목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통신호기를 찍었는데요. 자, 교통신호기에는 품명은 교통신호기지만 규격 부분에 전선관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항목은 규격에서 검색된 항목들이라고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용할 항목을 여기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품명 검색 결과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규격 검색 결과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항목을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은 자, 합성수지 가요전선관 선택을 하면 자, 여기 이제 하나는 관에 대한 이제 연결 부자재가 나오는 거고 자, 요거는 아래쪽에 또 똑같은 명칭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요거는 이제 실제 그 가요관에 대한 그 규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을 사용할 항목을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서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입력되는 공종은 자 여기에 공종명이 나타나 있죠. 공종명은 통신공사에 있는 통신관성공사에 지금 입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공종명도 한번 확인하시고 예, 이렇게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자재 하나 입력을 했고요. 또 다른 자재를 입력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시는데 지금 전선관이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경질 전선관 이렇게 할게요.
경질 전선관을 해도 경질 비닐 전선관이 검색이 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전체 명칭을 검색하지 마시고 일부분만 검색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경질 비닐 전선관 여기 또 필요한 항목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 키를 누르면 아래쪽에 입력이 되는데, 자, 요런 별칭 선택이라는 창이 떴죠. 자, 요거는 내가 이 명칭들 중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할 것인가,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내가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요걸 선택하시면 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일 위에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엑셀 파일로 변환을 했다가 다시 뭐 엑셀 파일로 불러온다든지 했을 때 다른 명칭들로 있을 경우에는 잘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위에 있는 걸 사용하셔야 엑셀 넘겨가지고 작업 다 했다가 뭔가 변경을 했더라도 다시 프로그램에 불러왔을 때 같은 명칭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위에 거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아래쪽에 입력이 됐습니다. 또 다른 규격도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100m 이렇게 하고 엔터. 그리고 뭐 여기다가 또 다른 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측 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항목 이렇게 찾아서 이것도 수량을 이렇게 넣고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줬고요. 또 다른 품목이 필요하면 여기서 UTP 케이블 들어간다 그러면 UTP 케이블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UTP 찾으면은 UTP 케이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필요한 규격을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또 넣고요.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만 입력을 할게요. 또 다른 공정도 조금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또 이제 다른 공정에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게 입력이 끝났다 그러면 다른 공정을 입력하시는데 이렇게 창을 약간 옆으로 이제 밀면 씌우면 여기에 그 공정 목록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놨는 공정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여요. 여기에서 새로 입력할 공정을 선택을 해 주시고 다시 여기서 입력을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내 통신 설비를 이렇게 선택했죠.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가 구내 통신 설비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 공정에 필요한 항목들을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창을 또 닫고 나가서 일단 입력이 다 끝나면 이렇게 닫고 나가서 구내통신설비 뭐 이동통신공사 필요한 공정을 찍어 놓고 내역 입력에 들어가셔 가지고 입력을 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렇게 됐었는데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선택해서 변경해 놓고 바로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필요한 항목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자, 지금은 제가 하이렉스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품명에는 검색된 게 없고 아래쪽에 나왔죠. 그죠? 여기서 합성수지 가유전선관 선택을 해주면 우측편에 이렇게 자재라고 된 건 제가 넣을 거거든요. 자재라고 된 거. 1위 대가가 필요하시면은 1위라고 된 거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거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필요한 항목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키 눌러서 입력을 해주고요.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동축 케이블 찾아서 한번 검색했던 거는 또 여기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 또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동축 케이블 뭐 이렇게 찾으면은 바로바로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누설 동축 케이블 필요한 거 선택을 해 주고요.
여기서 또 규격, 자, 이걸로 해서 수량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또 UTP 케이블 필요하면은 UTP 이렇게 검색을 해서 UTP 케이블 카테고리 6번, 자, 여기다가 수량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각 박스 뭐 이런 거, 사각 박스라고 하니까 안 나오죠. 여기다 그냥 박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박스가 되는 게 쭉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항목을 찾으셔가지고 PVC 박스, 그 다음에 가운데 사각, 자,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700개, 750개 뭐 이렇게 T8각도 요것도, 자,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또 입력을 할게요. 또 다른 공룡에 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요 화면을 살짝 밀어 놓고, 자, 여기 선택을 하고요. 다시 여기서 필요한 항목을 또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이렉스 이렇게 검색을 할게요. 이번에는 다르게 그냥 CD관 이렇게 검색을 할게요. CD관으로는 저희가 등록을 안 해놨나 봐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합성수지,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수지라고 들어가 있는 그 합성수지라고 들어있는 항목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필요한 항목 선택하고요. 다시 여기서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CD관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항목들까지 검색이 되게 하려면, 자, 여기다가 이 항목에다가 별도의 명칭을 추가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 누르시면 여기에 이 항목이 가지고 있는 별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냥 CD관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CD관이라고 적어 놓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CD관이라고 등록이 된 게 새로운 명칭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다음에 검색을 할 때 CD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CD관 여기 나올 거예요.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이네, 여기 나오죠, 그죠? CD관으로 검색했을 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별칭을 등록해서 이제 검색하는 거였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다음에 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필요한 항목 여기다가 경질, 비닐, 전선관 이런 식으로 또 검색을 해서 여기 들어갈 항목들을 뭐 수량을 여기다가 넣고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다가 뭐 GV 전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F-GV 이렇게 대소문자는 관계없이 입력하시면 다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접지용 비닐 절연 전선 여기 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16짜리 자, 요거를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풀박스 필요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서 넣어 주시고요. 200에 200에 100짜리. 자, 이것도 수량을 여기다가 넣고 엔터키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별칭 선택 창이 나타났을 때는 마우스 이렇게 가져다 대기 힘들면 엔터키 누르시면 돼요. 엔터키 눌러 주시면 바로 입력됩니다. ESC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제 이 창을 닫고 나가시면 돼요. X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세 가지 공종에다가 입력을 했고요. 자, 입력을 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건비가 이렇게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 가지고 나오죠. 전산관 부속분비, 소모분비 이런 거. 여기도 여기는 지금 현재 계산을 안 돌려져 가지고 안 나왔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입력을 쭉 다 하셨으면 최종 제일 위에 있는 이 공사명을 선택해 놓고 전체 계산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검색을 최종적으로 입력 다 하셨으면 계산 버튼을 한번 눌러서 전체 계산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해줬을 때 총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 입력된 금액이 원가 계산서 내용 다 타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각각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통신간선공사 찍었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전선관이라든지 전선 뭐 케이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이렇게 나왔고요. 국내 통신 설비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동통신 설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원가 계산서 가가지고 금액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나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인쇄나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시는데 인쇄나 엑셀 변환은 여기 보시면은 내역서 탭에 위에 인쇄 엑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윗부분에 프린트라는 게 있고 PDF, 엑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프린트 버튼을 선택을 해가지고 프린트 탭에서 인쇄를 하시는 거는 여기 보면 미리 보기 일괄 인쇄라고 있어요. 미리 보기는 내가 여기서 찍은 거 만약에 집계표를 찍었다 그러면 집계표 요금 하나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집계표 하나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일괄 인쇄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일괄 양식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일괄 양식 등록 버튼 눌러서 쭉 필요한 것들을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한꺼번에 출력을 할 때 일괄 인쇄 요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표지부터 이렇게 원가 계산서, 집계표, 내역서 뭐 순서대로 이렇게 쭉 다 나오죠. 공량산출서, 단가 대비표까지 이렇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 화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프린트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실제 프린터로 다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거는 여기 상단 부분에 보면 엑셀이라고 있죠. 엑셀 그림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편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엑셀 변환이 있고 일괄 변환이 있습니다. 아성양식 일괄 변환은 요거는 별도로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그 양식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로 변환하고 싶으면은 요걸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가 일반 엑셀 변환 요거는 마찬가지로 출력물처럼 하나 찍은 거 하나만 넘기는 거고요. 엑셀 변환은 일괄 변환은 내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일괄 양식에다가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목록을 만드신 다음에 일괄 인쇄 버튼을 눌러서 파일로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엑셀 변환은 하나 넘기는 거니까 요거는 수식 변환도 안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일괄 변환 요거 누르시면 상단 부분에 요거 누르셔가지고 엑셀 파일로 그냥 여기 기본 폴더인데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엑셀 파일로 쭉 변환이 돼요. 자, 엑셀 파일로 이제 변환이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엑셀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갑질, 원가 계산서, 집계표, 내역서, 공량 산출서, 단가 대비표까지 이렇게 변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1위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1위 대가는 변환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엑셀 상에서는 여기 수식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단가 대비표부터 해서 내역서, 집계표, 원가 계산서까지 여기 수식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역서에 이제 단가를 변경을 한다 그러면 단가 대비표에서 변경하시면 되고 내역서에 있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시면은 이게 다 수식이 물려서 집계표, 원가 계산서까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엑셀 상에서는 수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수정을 하시고 아예 끝이 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수정했는 거를 다시 기성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설계 변경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불러와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불러오려고 하면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려면은 간단하게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불러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변환이 된 거는 가급적이면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엑셀로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엑셀 파일로 넘겨야만 나중에 또 기성이나 설계 변경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전송만 해서 추가적인 작업만 해주면 돼요. 근데 엑셀에서 수정을 해버리면 그 내역서를 다시 이 공사 내역, 이 프로그램에다 불러들여야 되고, 그리고 금액이 분명히 엑셀로 넘어간 거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다시 계산을 수차례 돌려서 금액을 맞춰주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하나하나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